1942년 9월 알제리 엘비아르. 아침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12살 소년 하나가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유대인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비시 정권의 반유대인 법령이 프랑스령 알제리에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긴 길 위에서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자키 데리다. 훗날 자크 데리다로 불리게 되는 이 아이는 20세기 서양 철학의 근본을 뒤흔든 사상가가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디페랑스 들어보셨나요? 철자 하나만 바꾼 이 단어 하나가 20세기 철학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과연 그 단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전 세계 18명의 철학자가 한 목소리로 반대 성명을 냈을까요? 오늘 영상의 끝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데리다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건가? 하는 의심. 자크 데리다는 바로 그 의심을 철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 생각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말이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데리다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말이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말이 생각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로 그는 플라톤에서 헤겔까지 2500년 서양 철학의 핵심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매일 말과 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터넷, 뉴스, SNS, 온통 텍스트입니다. 그 텍스트를 읽는 법, 그 안에 숨은 권력을 보는 눈, 데리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제리의 소년. 1930년 7월 15일, 알제리 엘비아르. 자크 데리다는 스파라디계 유대인 가정의 셋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이메는 술 도매상이었고 어머니 조제트는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데리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알제리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경계인의 감각이 그의 철학을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1942년 비시 정권의 반유대법이 알제리에 적용되었을 때 데리다는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알제리 유대인 학생의 약 14%가 공립학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던 소녀는 독서에 매달렸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의 소설들, 그리고 철학. 1944년 해방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이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12살에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파리로 실패와 제도자. 1949년 19살의 데리다는 파리로 올라갔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고등사범학교.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를 배출한 곳.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낙방의 충격에 정신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등사범학교 입학준비학교에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시험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습니다. 고등사범학교에서 그는 루이 알티세르를 만났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데리다의 평생 친구가 되는 사람, 그리고 철학사 교수 장 이폴리트 아래서 헤겔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데리다의 진짜 스승은 책 속에 있었습니다.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론. 이 두 사상가가 데리다의 철학을 빚어나갑니다. 로고스 중심주의, 2500년의 오류. 여기서 잠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 상트리즘.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글보다 우월하다. 생각은 말이 되고 글은 그 말의 불완전한 기록일 뿐이다. 플라톤이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대화록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를 비판합니다. 글은 죽은 언어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말이 글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가요? 그는 말합니다. 말도 글도 모두 기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의미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고 의미는 끝없이 미끄러집니다.
이것이 데리다의 핵심 통찰입니다. 의미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 1967년의 혁명, 디페랑스의 탄생. 1967년, 데리다는 37세였고 그 한 해에 3권의 책을 동시에 출판했습니다. 그라마톨로지, 글쓰기와 차이, 레크리튜르 에라 디페랑스, 목소리와 현상, 라부아 엘르 페노멘.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철학인가? 아닌가? 누군가는 열광했고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그 중심에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페랑스. 이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로 다름, 차이를 뜻하는 단어는 디페랑스입니다. 데리다는 가운데 철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D를 A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뒤로는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글로 쓰일 때만 차이가 드러납니다. 데리다는 이 사실 자체를 자신의 논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글쓰기가 말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 2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차이를 만들다와 뒤로 미루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것과의 차이 속에서 그리고 시간의 지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빨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파랑이 아닌 것, 주황이 아닌 것, 노랑이 아닌 것으로 규정됩니다. 의미는 차이의 그물망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해체란 무엇인가? 이제 해체, 데콘스트럭시옹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해체? 부수는 건가요? 철학을 부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다의 해체는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읽는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 텍스트가 중심으로 삼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 개념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의미 아래 숨어있는 모순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 여자, 이성, 감성, 서양, 동양, 원본, 복사본. 이런 대립상들에서 서양 철학은 항상 첫 번째 것을 우월하다고 보았습니다. 데리다는 묻습니다. 왜 그쪽이 우월한가요?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결정된 것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해체입니다. 벽돌 하나를 빼서 전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이게 만드는 것. 케임브리지 파동. 1992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데리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철학자 18명이 연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명자 중에는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분석 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데리다의 저작은 철학의 일반적인 엄밀성과 명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글은 학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케임브리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표결에 붙였습니다. 찬성 336표, 반대 204표. 데리다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의 깊은 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끝났다. 자유민주주의가 최후의 승리자다. 데리다는 1993년 마르크스의 유령들, 스펙트르드 마르크스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유령은 떠돌아다닙니다. 불평등, 빈곤, 폭력,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유령은 돌아옵니다. 이 책은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경고는 더욱 날카롭게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첫머리에 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철자 하나의 차이, 디페랑스와 디페랑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데리다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겁니다. 의미는 결코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차이를 통해 그리고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말이 우리 삶에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리다는 2004년 10월 8일 췌장암으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에서 르몽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철학이 바로 그걸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용기. 데리다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자의 얼굴로 유명한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윤리의 시작이다. 이 놀라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